이 시간에 포토샵을 처음 배우는 분들을 위해서 포토샵의 기초 길라잡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토샵은 사진 편집하는데 아주 유용한 그런 프로그램이죠. 일단 화면은 영어로 되어 있는 그런 영문 잉글리시 버전이고요. 그 왼쪽에 있는 이 도구 상자, 오른쪽에는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메뉴와 관련된 그런 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에 이렇게 V자로 체크가 되어 있는 이 대상들이 해당된 윈도우라고 하고요. 여러분 그 키보드 중에 보면은 탭 키를 누른다거나 하면은 해당된 창들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기 때문에 포토샵 작업하는 분들은 어느 작업을 할 때 집중할 때 탭을 눌러서 작업하는데 집중도를 높일 수가 있고요. 이제 그림을 한번 불러다가 한번 해볼게요. 그림이 있어야지, 사진이 있어야지 포토샵은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크롬 브라우저 혹은 구글로 로그인, 구글 사이트를 접속하셔가지고요. 이 검색창에다가 무료 이미지, 무료 한 칸 띄우고 이미지 이게 치시면은 무료 이미지 검색된 부분에 여기 픽사베이 무료 이미지 저장소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셔갖고 이미지를 검색해서 찾아서 저장한 다음에 그 이미지를 불러다가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하나 쳐볼게요. 사과. 우리말로 쳐도 됩니다. 원래 외국 사이트인데요. 위는 이제 이렇게 워터마크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멋있지만 구매를 해야 되는 이미지들이고요. 쭉 내려보시면은 가까이 그림들이 있죠. 야외에서 찍은 것도 있고 스튜디오에서 준비해서 깔끔하게 찍어놓은 사진들이 있어요. 예, 손 위에 올려놓은 모양도 있고요. 여러분은 보셔가지고 가장 작업하기 편한 사진을 꺼내서 작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합성한 이미지도 있네요. 그림 저장은 오른쪽 눌러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합성한 그림들도 상당히 많이 보이네요. 어우, 제일 깔끔한데요. 이런 사진이 제일 좋은 사진입니다. 이런 사진들은 적당하진 않죠. 밑에 잘려 있고. 자, 그림은요, 클릭하셔가지고 회원가입 후 저장을 하셔도 되고, 혹은 화면에서 오른쪽 누른 다음에 이미지를 저장한다는 이런 메뉴를 확인하신 후에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느 공간에다가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편하게 바탕화면을 하셔도 되겠지만 적당한 공간을 정해놓고 저장하시는 게 좋겠죠. 이 이미지를 포토샵에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의 이미지를 한번 골라볼게요. 자, 제가 녹차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검색을 해볼게요. 녹차 쭉 내려오는 뭐 그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이거 하나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하기에 적당한 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찍어놓은 야외에서 혹은 밝은 조명에서 찍어놓은 사진인 듯합니다. 자, 짧게 쉽게 바탕에다가 저장하시면은 찾는데 좀 편하시겠죠? 자, 그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샵은 이미지를 불러와야지 작업을 할 수 있죠. 포토샵은 어느 프로그램처럼 파일의 오픈을 통해서 이미지를 여시는 게 기본입니다. 자, 하지만 또 단축키인 컨트롤 O를 누르시거나 여기 써 있죠. 혹은 포토샵에서는 최초의 그 이렇게 빈 회색 공간을 더블 클릭해도 오픈의 단축키는 아니고요. 마우스 클릭하는 것만, 더블 클릭하는 것만으로도 사진을 열 수가 있습니다. 자, 사진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사진을 불러왔습니다. 자, 사진 파일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무슨 골뱅이가 있고요. 몇 %, 이 화면 비율을 뜻해요.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더하기를 누르면 2배, 3배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4배. 그 다음에 RGB 모드 8비트 이미지다 라고 보여 있는데, 여러분은 파일 이름을 좀 확인하시는데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되겠네요. 이 돋보기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컨트롤 더하기, 컨트롤 빼기, 컨트롤 1 누르면 100% 보기, 컨트롤 0 누르면
화면 맞춤 보기 이렇게 키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편한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 중에 사진들 중에 보면은 그냥 그대로 써도 되지만 본인이 이제 필요를 위해서 어느 특정한 사진을 활용하겠다. 그럼 포토샵에서는 그냥 눈으로만 볼 수는 없는 거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왼쪽에 이쪽에 있는 도구 상자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혹은 이게 펼쳐지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화면 마치 필통을 접었다 펼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이 중에 선택 도구들은 지금 보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영역들을 다 선택 도구라고 해요. 자, 포토샵의 화면을 조금 제가 이해하기 쉽게 좀 만들어 놔 봤는데요. 그 도구 상자에 보면은 이렇게 네모난 거, 그 다음에 지금 무슨 뭐 올가미처럼 보이는 모양,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모양을 제가 여기 찍어 봤습니다. 선택 도구를 쓰지 않고는 우리가 포토샵 작업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하는 분이라 하더라도. 자, 포토샵은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구분을 해 봤어요. 세상에는 동그랗고 네모난 정형적인 모양들이 많아요. 뭐 원이라든가 네모라든가 건물 모양, 기둥 모양, 그 다음에 공 혹은 지구, 사과 뭐 이런 등등 보면은 찻잔, 정형적인 모양을 띠고 있죠. 그 외에 비정형적인 일일이 하나하나 어떤 모양 자체가 다양한 그 형태를 띠고 있는 비정형적인 모양을 따고자 할 때는 이 올가미 도구, 그 다음에 배색 선택 도구라고 하는데 이건 마법봉, 여러분들이 어느 하얀 배색이라든가 파란 배색이라든가 이렇게 특정 배색을 선택해서 한 번에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제일 단순한 정형 도구, 제일 복잡한 듯한 모양의 비정형 도구, 그 다음에 아주 그냥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마법 같은 마법봉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모든 선택 도구에는 해당된 도구를 선택할 때마다 위에 제어창, 컨트롤 패널, 컨트롤 창이 이렇게 있는데 해당된 도구를 선택했을 때 관련된 주요 제어 옵션들이 나타나요. 여기 있는 이제 기본적인 형태의 옵션, 새로 한다거나 추가한다거나 뺀다거나 그런 내용들 외에 페더, 경계를 뿌옇게 선택하게 해주는 페더라는 것도 있고요. 페더는 기본값은 제로. 자, 그럼 이미지를 열고 난 다음에 해당된 이미지에서 이 도구와 제어창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검색해서 찾았던 이미지였죠. 포토샵을 열게 되면은 보통 이제 포토샵은 어떤 특정한 목적의 어떤 사진을 가져다가 해당된 이미지, 특정한 크기의 어떤 이미지에, 예를 들면 특정 문선에 특정 그 나무 이파리라던가 아니면 지금 보이는 찻잔 모양 혹은 차 주전자 이런 모양이 필요로 할 때 해당된 그 이미지를 여러분이 선택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맞게 해당된 컨셉에 맞게 가져가서 이미지를 쓰고자 할 때 쓰거든요. 그럼 이제 각각의 이미지를 특정한 목적으로 지금 찍어 놓은 건 아니지만 제가 그런 목적으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도구 상자에 보면은 툴박스라고도 하는데 꾹 눌러보게 됐을 때 여기 밑에 있는 조그만한 점이나 화살표가 보이는 경우 더 내용이 있다는 걸 뜻합니다. 이 도구도 마찬가지고요. 꾹 눌러보면 많이 있죠. 자, 하지만 다 눌러서 쓰는 건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네모난 선택 도구를 꾹 눌러볼게요. 제일 많이 쓰는 게 네모와 동그라미입니다. 레탕귤라 마퀴 혹은 일립티칼 마키라고 영어로 쓰고 있지만 동그랗고 네모난 선택을 할 때 쓰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죠. 자, 일단 제가 동그란 선택을 한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 있는 그 찻잔의 모양이 위에서 찍어진 모양인데 둥그런 모양을 띈 것 같아요. 어떤 걸로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네모난 거? 아닙니다. 지금 봤을 때 모양을 잘 읽어보시면은 포토샵은 어렵지가 않아요. 컨트롤 더하기, 자, 컨트롤 더하기는 이걸 누른 거랑 똑같아요. 클릭하면 조금씩 커지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꾹 이걸 눌러놓고 해주면 하나씩 작아지는데, 컨트롤 키를 한번 누르시면서 엔드, 그 다음에 빼기, 마이너스 키보드를 누르면 더하기와 빼기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들은 잘 쓰지 않습니다. 초보들만 쓰고요. 시간 많은 분들만 쓰는 거예요. 자, 핸드 도구는 확대한 화면의 일정 부분을 밀어서 보고자 할 때 쓰는 건데, 실제 스페이스라고 하는 키보드를 누르시게 되면은 핸드 도구가 임시로 보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그 작업할 때는 이런 것들은 잘 쓰지 않습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원형 선택을 했는데요. 페더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페더는 제로라고 되어 있네요. 깃털이라던가 뿌연 끝 사진, 패밀리, 즉 가족 사진에서 경계를 좀 뿌연 사진을 옛날 그런 사진 느낌에서 봤다. 페더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페더는 항상 제로라는 거 알아두시고, 가족 사진 같은 예는 제가 잠시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도구를 쓰실 때 우리가 키보드 Shift, Ctrl, Alt 이런 키의 성격을 알면 좋은데, 자, Alt 이 보통 우리 여기 있는 원형 선택, 동그라미 선택 도구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범위를 정해 주시면 동그란 진짜 모양을 띄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시작했던 점으로부터 보통은 이제 아래로 내리는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은 그 위치를 정확히 못 잡을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어떻게 잘 잡아야 될까? 크기를 가늠해 볼 수가 없거든요. 자, 제가 빈 곳을 찍었는데,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빈 곳을 찍으면 선택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게 돼요. 자, 지금 이제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이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선택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실 때는 대각선 선택이 아니라 Alt 키를 누르시면서, Alt는 알맹이, 중심이라고 생각하시고 계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형태가 나타나죠. Shift는 정형적인 가로 세로 비율이 1대1 혹은 수직 수평 이럴 때 많이 쓰는 키보드인데, 보여드릴게요. 그냥 선택을 했습니다. 자, 모양이 가늠해 볼 수 없죠. 타원이고요. Shift 키를 누르는 동안은 정원이 되죠. 자, 빈 곳을 찍어 볼게요. 자, 두 키를 조합해 볼게요. Alt 키를 누르면서 Shift 키를 누르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조금씩 어느 방향으로 가도 마찬가지예요. 보통은 이제 한 방향으로 가셔야지 편해요. 거의 가늠 잡아봤을 때 거의 비슷하게 찻잔의 모양에 거의 가까워진 것 같아요. 나름 성공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에 잡아봤어요. 제대로 선택한 겁니다. 혹시나 잘못하셨다면 다시 클릭하고 다시 Alt와 Shift 키를 누르면서 이렇게, 보통은 저 같은 경우는 왼쪽 위로 올라가네요. 자, 됐어요. 약간 좀 삐뚤은 것 같다, 위치를 잘 잡아야 되겠다 하실 때는 선택 도구 상태 그대로 해서요, 이 범위 안으로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방향키를 업, 다운, 방향키 위, 아래 혹은 이 범위 안에 오신 다음에 마우스를 이렇게 끄셔도 돼요. 이렇게 하면 이 범위가 내가 원했던 범위야 라고 선택하실 수가 있겠죠. 물론 다른 문서에 붙여도 되는데 찻잔 뭐 이런 내용들을 지금 이 현재 문서 안에서 하나씩 구성하려고 해요. 약간 올려야 되겠네. 자, 여러분, 포토샵 말고도 복사할 때 많이 쓰는 단축키가 있죠.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한번 해볼게요. 자, 오른쪽에 무슨 변화가 생겼네요. 자, 오른쪽에 무슨 변화가 있죠. 놓치셨던 분들은 다시 보여드릴까요? 자, 컨트롤 C, 컨트롤 V. 물론 다른 문서에 붙이셔도 돼요. 자, 레이어라는 창은요, 그래픽 작업하는데 기본이 되는 창이고요. 그림 하나 가지고는 표현을 못해요. 포토샵은 그림을 가지고 표현해주는 문서입니다. 포토샵 다큐멘트라고 해서 PSD라고 하는데, 자, 제가 하나를 복사했고 하나를 이제 붙여본 게 여기 보이시죠? 자, 지금 보이시는 이 레이어, 백그라운드 레이어는 고정되어 있는 JPG 상태의 이미지였고요. 제가 한번 잠깐 저장을 해 볼게요. JPG를 저장하려고 하는지 세이브를 눌러 보겠습니다. 세이브를 누르게 되면은 지금 보이시죠? 세이브 as라고 나타나죠. 포토샵 문서라는 이름의 확장자로 나타납니다. 제가 이 문서를 열고 난 다음에 그림을 붙였기 때문에 당신은 포토샵 작업을 한 겁니다, 저장하세요 라는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자, 저장을 해 볼게요. 저장을 하게 되면은 다음에 수집 이 파일을 포토샵에서 열어서
내용을 잠깐 수정한다거나 다른 걸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위아래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착각을 할 수 있으니까 본인이 지금 작업하고 있는 공간이 레이어 몇 번째다라는 걸 알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자, 축소해서 볼게요. 찻잔이 여기 하나 더 있는데 이 찻잔 하나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번에는 네모난 선택을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여기 돋보기를 잠깐 써볼게요. 자, 네모나지는 않은 것 같네요. 네모난 모양은 솔직히 각도를 틀린다거나 하면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 이런 모양들을 책임지는 완전 네모난 모양은 깍듯하게 바로 세워져 있는 사진을 찍었을 때나 얻을 수 있겠죠. 자, 그렇지 않은 대상들은 보통 여기 라쏘라고 하는 도구들, 보통 올감인데 여기는 올가미 도구들을 좀 이용을 많이 합니다. 여기 있는 라쏘라는 도구는 여러분 사람 손의 감각대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 단순한 그런 거 할 때 많이 쓰는 부분인데요. 자, 이 라쏘 도구는 조금 사용하는데 좀 불편함이 있어요. 자, 하지만 이 도구는 어떻게 쓴다라는 걸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올가미 모양을 띈 도구는요, 마우스를 꾹 누르고 난 다음에, 잠깐만. 페더가 2로 걸려 있네요. 페더는 항상 기본이 0입니다. 왜 0으로 놓고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1로 0으로 놓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저 올가미 도구, 첫 번째 있는 올가미 도구는요, 마우스를 꾹 누르고 난 다음에 마우스를 떼면 안 돼요. 마우스를 떼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부분을 이렇게 연결해 버리는 특성이 있어요. 다시 빈 곳을 찍은 다음에 해볼게요. 아무리 복잡해 보이는 모양이다. 이렇게 했다고 가정해보죠. 마우스를 떼야 될 시점이 있어요. 뭐 초인종 소리가 났고 나가야 된다거나 어떡하겠습니까? 손을 떼면은 이렇게 중간에 하다만 것처럼 나타납니다. 이럴 때는 적합하지 않고요. 단순하게 이만큼을 가져 복사해 가야지. 어디서?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컨트롤 C, 컨트롤 V. 자, 감춰 볼게요. 자, 지금 보이시죠? 지금 보이는 것처럼 작업은 할 게 많은데 이만큼을 나는 잘라다가 놓고 어디서 해야지, 잠시 뒤에 해야지, 이럴 때 쓰는 게 이 올가미 도구입니다. 자, 감춰 볼게요. 다시 밑으로 가보죠. 이 올가미 도구의 밑에 있는 폴리곤al 라쏘 툴 같은 경우는 마우스를 잠깐 떼도 됩니다. 제가 축소를 해본 다음에 이 잎사귀 모양을 가져가 볼게요. 자, 띵동 소리가 났다고 가정해보고 손을 떼보겠습니다. 자, 지금 손을 뗀 상태예요. 자, 어느 상태에서도 손을 뗄 수가 있고요. 시작했던 지점 근처로 가거나 다 왔을 때 더블 클릭하면은 아까와 같이 선택을 완료한 걸로 생각하게 됩니다. 항상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각 이미지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작업하는 방식을 알아놓으셔야지 좀 편하게 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이 한 자리에서 하는 건 아니죠. 다른 공간, 다른 시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제가 컨트롤 S를 누르면 포토샵 파일을 다시 저장하게 될 겁니다. 자, 포토샵은 이렇게 그 선택 도구 툴에 맞게끔 쓰는 거고요. 시간을 제가 이 한 시간 안에 다 모아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자, 지금 준비는 이제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선택 작업을 해볼게요. 그 전에 아까 페더를 소개해 드렸던 게 있어 가지고 페더 이야기를 해 드릴까 합니다. 어느 도구나 페더는 다 들어가 있어요. 선택 도구에서만. 페더는 0이 기본이라고 했죠. 아까 물론 보셨던 이 이미지가 마찬가지고요. 이 이미지도 마찬가지였고요. 예, 깔끔한 경기가 보이실 겁니다. 자, 아래에 있는 그림은 제가 일부를 같은 그림을 스페이스바 페더를 주고 난 다음에 해볼게요. 페더의 0픽셀, 이 픽셀이라고 하는 단위를 알면 좋은데 픽셀은요, 여러분이 최대한 확대하게 되면은 보이는 이 네모난 타일 모양을 1픽셀이라고 해요. 픽셀을 가늠해 볼 수는 없죠. 컨트롤 마이너스 축소. 자, 페더를 제가 많이 줘볼게요. 막 인심 써서 10픽셀 앞에 2를 붙여 볼게요. 똑같은 크기를 제가 이렇게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해 보겠습니다.
실수했네요. 위치가 어디였는지 알아야 되겠네요. 이 위치죠. 컨트롤 C, 컨트롤 V 해봤습니다. 자,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경계가 뿌옇게 나오죠? 아래 그림을 좀 켜놓고 보여드릴게요. 약간 몽환적인 느낌 들죠? 이 경계가 뿌옇게 나오기 때문에 실제 모양의 가깝게 이렇게 모양을 잡았을 때 뭔가 경계가 뿌연, 마치 다른 것 같은 그림, 경계가 다 달아버린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다른 그림 위에 올렸을 때 뭔가 회상한 듯한 그림, 그런 느낌을 좀 만들 수 있지만 사용 목적에는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 게 필요할 때는 쓸 수 있겠죠. 자,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였고요. 자, 여러분 선택 작업을 잘 하려고요. 제가 레이어라는 걸 하나 만들어 봤어요. 누르시면 몇 개든 만들어집니다. 많이 만들면 지우는데 어렵겠죠. 컨트롤 Z 눌러봤고요. 자, 여기 도구 상자가 맨 하단에 보면 색상이 있는데 작업하기 편하게 색상을 좀 다른 색깔로 놓고 해주시면 좋아요. 기본이 원래 검은 색깔이지만 여러분이 편한 색깔 놓고 여러분 작업하려고 하는 거에 반대가 되는 색깔이 제일 좋아요. 하얀 배경에서 작업을 하면은 현재 같은 경우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하나 무료로 하나 만든 이 공간에 색깔을 채워 볼게요. 도구 상자에 보면은 색깔 채워주는 도구가 하나 있어요. 보통 두 개가 같이 쓰고 있는데 페인트 톤과 그라디언트. 페인트 톤은 간편하게 색깔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앞에 있는 상태에서 채워져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작업해야 돼 도구는 바꿔놓고 쓰셔야 돼요. 그림을 열어보겠습니다. 이건 안 쓰기로 했죠. 이거는 바로 쓸 목적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요. 자, 얘는 무브 도구, 움직이는 도구입니다. 현재 화면으로 봤을 때 나는 가운데다 놓고 작업해야지. 왜냐하면 저쪽 구석에 갈 필요는 없죠. 컨트롤 더하기, 컨트롤 빼기. 자, 여기 있는 올가미 도구. 올가미 도구 첫 번째는 쓰는 그 시점이 잠시 그냥 임시로 쓰는 목적이고요. 여기 있는 폴리고널 라서 툴, 얘를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폴리고널 라서 툴. 참고로 이 이동 도구는요, Alt 키를 눌러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사본을 하나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사본은 잠시 뒤에요. 자, 여기다가 제가 뭐를 하느냐, 바로 올가미 도구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폴리고널 라서 툴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폴리고널 라서 툴. 자, 쉐더가 몇인지 제로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보시고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더하기. 자, 일부분만 이렇게 다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용하는 방법, 멋진 사진첩이나 잡지에서 사진을 골라봤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잘랐어요. 사진을 찢어 왔는데 나는 여기를 가위로 잘라야지 이렇게 생각하듯이 가위로 오리듯이요, 조금 더 확대를 하면은 더 자세히도 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대충 하다 보면은 대충 자르는 경우도 있죠. 우리 가위질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음악 틀어놓고 하시면 좋겠죠. 대충 하면은 결과가 대충 나옵니다. 아이고, 잠깐 여기까지 하고 화장실 좀 갔다 와야지. 자, 선택하신 다음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위치에서 딜리트를 눌러 볼게요. 자, 어때요? 깔끔하게 뭔가 오려졌죠. 자, 셀렉트 메뉴를 쓰실 때 셀렉트 메뉴에 디셀렉트를 알아두시면은 편합니다. 이 도구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단축키 중에 하나인데 알아두세요. 포토샵에서 많이 쓰는 단축키 꾹 눌러 놓으시면 선택이 빠졌죠. 아까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범위 정한 다음에 빈 곳을 눌러도 되지만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디셀렉트를 하면 좀 작업하기 편해요. 자, 이렇게 하나씩 오려가는 방식으로 일정한 시간을 들여갖고 공을 들여야지 모양이 예쁘게 가위로 오린 듯한 사진을 고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여기 왔나 해당되는 위치 가는 동그랗게도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컨트롤 T. 자, 밀어보는 겁니다. 꼼꼼한 시간을 요할 때, 자,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확대된 상태에서
잠깐 손가락에 나타나고. 컨트롤 D. 자, 이렇게 선택을 해 나갑니다. 자, 이 폴리고널 라sso 툴 밑에는 자석이 달린 올가미 도구가 있는데, 이 도구도 가끔 쓸만은 합니다. 하지만 사용 빈도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경계가 하얀색과 녹색의 경계가 명확해 보일 때는 참 쓸만은 해요. 하지만 전체를 예로 쓰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마치 고속도로에서 새로운 도로 차선을 바꿔서 들어간다거나 하듯이 약간 경계 부분을 따라가는 느낌으로, 애매할 때는 클릭을 하세요. 자, 명확해 보일 때는 그냥 이렇게 따라가듯이, 지금 마우스 클릭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우스를 굴리고 가고 있는 거예요. 애매할 때는 클릭. 자, 아직 갈 길이 많은데 애매할 때는 클릭. 아이고, 이제 그만 돌아가야 되겠네요. 클릭, 클릭, 클릭. 폴리곤이랑 거의 비슷해요. 이 정도에서 그만 찍어야죠. 더블 클릭. 델리트를 눌러볼게요. 나름 깔끔하게 따는데 도움이 됐죠. 자, 이렇게 도구를 보셔가면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경우는 폴리고널 라sso 툴이 좋겠네요. 자, 엉뚱한 데로 가면 안 되고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하고 마우스를 굴리고 가고 있는데 바퀴, 여러분이 만약에 누가 어떤 사람이 뒤에서 툭 치게 되면은 이럴 때는 난감하죠. 그냥 여기까지 해야 돼. 운명이다 생각하시고. 예, 폴리고널 라sso 툴도 이런 경우는 쓸만한데, 배경이 하얗고 실제 내용이 이 지금 녹색이 아니라 하얀 밝은 계통의 색깔이라면 여러분 이 작업은 추천하지 않을게요. 바로 올가미 폴리고널 라sso 툴로 돌려놓고 해주시는 게 제일 나아요. 펜 툴을 잘 쓰시는 분들은 펜 툴 갖고 셀렉트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 방법은 뒤에 나오니까 뒤에 펜툴, 포토샵에 펜 툴 사용하는 부분 할 때 쓰시면 되겠고요. 한참 가지 마세요. 한참 가지 마시고 난 여기까지 해야지. 자, 이렇게 하시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맨 마지막 마술봉으로 조금 마법사님이 오셔가지고 해리포터, 자, 매직 원드 마술봉이라고 하는데, 얘는 페더라는 값은 없어요. 여기 있는 톨러런스라고 하는 마술력의 그 힘이라고 할까요? 마술의 힘, 범위 기본이 30인데, 자, 마술봉은 여러분이 지금 이 폴리고널 라sso 툴 종류 중에 많이 썼던 이거의 몇 배의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 경계가 명확해 보인다거나 이런 것도 해당되지만, 나는 여기 있는 이 하얀 배색을 선택해서 지우면 어떨까, 이런 생각하실 때 마술봉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해줍니다. 한번 사용해 볼게요. 클릭, 딜리트, 컨트롤 D. 방금 해야 될 수고를 좀 덜 해줬죠? 한번 이 부분 찍어 볼게요. 가능합니다. 짠. 이거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걸 누르시거나 아니면 Shift 키, Shift는 더하기 성격이 있어요. 추가적으로 더 해줄 수도 있어요. 딜리트를 누른 거고요. 조금 남은 부분은 올가미 도구들이 좀 도와줘야 되겠죠, 이 친구. 자, 톨러런스는 기본값이 42세 정도 되면 아주 더 명확합니다. 나이라고 제가 예를 든 겁니다. 자, 클릭해 볼게요. 딜리트. 편하게. 해야 될 게 많으면 한 번 더 딜리트. 나눠서 가신다고 생각해요. 한번 클릭하면 앞에 게 선택이 해제가 되는 그런 특성은 그대로 똑같습니다. 자, 이제 짤짤한 청소만 좀 해주면 될 것 같네요. 자, 컨트롤 D. 항상 작업하실 때 본인이 작업하는 위치를 잘 보시고요. 맨 마지막으로 폴리고널 라sso 툴이 좀 도와줄게요. 자, 이렇게 청소하듯이 티끌들을 청소를 해주게 되면은 선택 작업은 다 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자, 됐다. 딜리트. 자, 깔끔한
잎사귀가 하나 따지게 됐죠. 미세하게 보면은 흠도 있네요. 요런데 이 경계거든요. 이런 경우가 포토샵 작업할 때는 제일 꼼꼼하게 해야 될 부분이에요. 안쪽에 홈이 파져 있다거나. 딜리트. 페더가 제로였다. 꼭 확인해 보시고, 이것도 짤짤한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딜리트. 됐습니다. 컨트롤 D. 축소. 됐습니다. 자, 원본 그림 한번 키워볼까요? 자, 어디 있던 애였죠? 이 친구죠? 얘는 새로 만든 4번이죠. 자, 하나, 둘, 여기다도 놔볼까요? 너무 똑같으면 표시가 안 나요. 이렇게 하면 좀 다른 느낌 될까요? 네. 자, 약간 회전도 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동 도구는요, Alt 키를 눌러서 복사를 할 수도 있지만, 자, 여기 있는 Show Transform 컨트롤 누르시면은 이렇게 크기를 돌린다거나 아니면 회전 시켜준다거나 아니면 표시를 잘 보세요. 이렇게 돌기가 보이면 회전이고요. 혹시 돌기가 아니라 모양이 이렇게 보이면 크기를 늘려준다는 겁니다. 우리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아니면 큰 것처럼. 자, 포토샵 파일 잠깐 체크하고 이제 꺼놓고 파일을 저장하면서 포토샵 처음 선택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